안녕하십니까, 안동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운명과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습관은 삶에 익숙한 행동 양식이라는 거, 그리고 습관을 넓은 범위에서 보자면 감정, 관계, 일, 공부, 신념, 도덕관 이런 것을 포함한 삶의 반복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몸의 컨디션을 망치고 불안을 일으키는 습관 1이 있는데요. 습관 1은 사건을 일으킨다고 했죠. 사건이 일어나도 다시 습관 일을 반복하고 그런 굴레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하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큰 사건이 도래한 뒤에 어쩔 수 없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수동적 전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만으로도 중수는 된다고 했죠. 고수는 습관 일과 사건이 지루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씁니다. 그것이 능동적 전복이고요. 능동적 전복은 영성적 욕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능동적 전복을 촉발하는 영성적 욕망은 그 자체로 거대한 힘입니다. 습관 일과 사건이 쳇바퀴 돌듯 반복하는 것에 강하게 저항하고 다신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큰 힘이에요. 그 힘은 새로운 감각의 체험과 함께 더 강렬해집니다. 그게 영성적인 깨달음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영성적 욕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성적 깨달음은 기존의 감성적 고향감과는 좀 다릅니다. 기존의 감성에서 일어나는 고향감은 익숙한 감동이에요. 그건 카타르시스에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성적 욕망은 이성적인 법칙성이 매개를 합니다. 존재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어떤 법칙성이 언어적 원리로 체득되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익숙한 감동이 아니라 매우 낯선 감성적 정서가 일어나요. 지난 영상에서 그것이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기쁨의 정서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성적 법칙은 대체로 누군가의 말이나 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의 스승들이 깨우친 원리를 공부하고 그것을 체득하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원리를 통한 이성적 법칙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업에서 동서양의 여러 사상과 철학적 원리를 영성적으로 이용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영성적 욕망은 다른 삶의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낯설지만 강한 에너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낯선 감각의 체험이 곧 영성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낯설음은 개인마다 다르게 체험되지만 공통적인 것은 습관 일과 사건의 굴레에서 늘 붙어 다녔던 그런 불안을 떨쳐버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 강렬한 욕망이 습관 2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습관 2는 생명력을 고취시키고 신체의 항상성과 컨디션을 조율하는 새로운 삶의 패턴입니다. 영성적 욕망이 습관 2로 가는 과정을 능동적 전복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과정의 핵심이 뭐냐? 바로 세입니다. 기세, 형세, 세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냥 힘이라기보다는 세력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려요. 왜냐하면 단일한 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렬한 욕망만으로는 습관 2를 만들 수 없다. 그 힘이 전제돼야 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하늘도 도와야 되고 땅도 힘을 보태야 되고 뭐 사는 공간, 만나는 사람, 많은 기운들이 도와줘야 돼요.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홈 경기장에서 하는 게 매우 유리하죠. 왜냐하면 압도적인 관중의 응원이 있잖아요. 이 분위기가 선수들의 사기를 좌우합니다. 여기에 선수들의 실력, 컨디션 이런 게 갖춰지면 그야말로 새가 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갖춰야 될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른바 도천지장법. 도는 민심의 향배예요. 백성들이 전쟁의 명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한마음이 돼서 전쟁에 이기도록 응원하고 마음을 쓰는 거, 이게 도고, 그 다음에 천은 타이밍, 아군에게 유리한 때가 언제인지 기후나 운기의 조건이죠. 지는 지형입니다. 지형이 아군에게 유리한 조건인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장은 장수의 능력 이런 거고, 법은 군대의 편제라든지 군수 지원이라든지 이런 조건이고요. 이 5 조건이 잘 맞으면 세력이 아군에게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에 전쟁을 하려 하며,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전쟁을 일으킨 뒤에 요행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 세력이 이미 싸우기 전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힘들의 종합이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성적 욕망이 필연성을 갖고 습관 2로 가기 위해선 이런 종합적인 세력이 필요해요. 이 새가 영성적 욕망의 배후에서 그 욕망의 영성성을 지속시키고 필연성을 부추겨요. 그렇지 않으면 영성적 욕망이 강렬하다 해도 이 점선처럼 다시 습관 1로 돌아가 버리기가 쉽습니다. 새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시절 인연이고 하나는 지속적 추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시절의 흐름에서 어떤 계기와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흔히 우리가 때가 왔다고 하는 직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좀 긴 설명이 필요하니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속적 추동력인데요. 추동력이라는 거는 추진하는 힘, 끌고 가는 힘이에요. 영성적 욕망 자체가 힘이 강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힘이 필요하겠죠. 한 번에 강하게 일어나는 힘보다는 영성적 욕망을 은은하게 지속시킬 수 있는 추동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발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이 추동력이 시절 인연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힘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서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추동력은 시절 인연을 만들어서 기회를 부여해요. 근데 추동력은 또 시절 인연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적이긴 한데 어찌 보면 동시에 맞물려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절 인연과 추동력이 짝을 이루면서 거대한 새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런 새가 형성되어야 습관 1과 사건의 거리로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속적 추동력을 일으키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는 삶의 전략이고 또 하나는 존재론적 명분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지속적으로 추동을 일으키고 영성적 욕망을 지속시킬 수 있는 추동력을 갖게 될 것인가? 그게 또 너무 강렬하면 안 돼요. 심장을 다치게 하고 또 이 병증을 유발하거든요. 또 이렇게 너무 추동력이 빨리 일어나면 금방 또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적절한 텐션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이완되고 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삶 전반에 대한 에너지의 배치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추동을 위한 삶 전체의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운영할 것인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생활 태도, 공부하는 자세, 운동, 쾌락을 조율하고 어떻게 자기윤리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들이 서로 연결된 힘 위에서 서로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것들의 힘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고 조율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데 저는 이것을 용신이라고 부를게요. 용신은 사주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주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기운을 용신이라고 해요. 뭐 사주에 음기가 많아서 침체되어 있다면 양기인, 뭐 목기랑 화기 막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용신이 목화기가 되는 거예요. 좀 일상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몸도 아프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뭐 그렇게 번아웃이 올 때는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때의 용신은 휴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쉬운데 삶이 매우 다층적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의 층위가 있고 순서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 중에 무엇이 우선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자기의 용신의 우선순위와 일상적인 활용 방법, 그런 걸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또 정교하게 써야 됩니다. 저는 이 강좌에서 용신을 정교하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 철학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는 서면 인터뷰에 조금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지속적 추동력을 일으키는 삶의 전략을 용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에서 필요한 기운이라는 거죠. 자,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추동은 왜 일으키죠? 시절 인연과 함께 새를 만들기 위해서죠. 새는 왜 만들어야 되죠? 영성적 욕망이 지속돼야 되니까. 영성적 욕망은 왜 일어나죠? 습관 1과 사건의 굴레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기 위해서. 습관 1과 사건의 굴레는 왜 벗어나야 되죠? 지겨우니까. 같은 실수, 비슷한 번뇌를 되풀이하는 게 지겨우니까.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게 지겹고 상처와 원한에 치를 떠는 게 지겹고 눈치 보고 자의식과 인정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지긋지긋하니까 그 굴레를 벗어나서 존재의 심연에서 우러나오는 힘과 여유를 얻고 싶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존재와 세계, 인간과 우주, 삶과 죽음, 그런 것들 간의 얽힘과 순환에 대한 원리를 터득하고 싶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영성적 욕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지속되려면 새를 키워야 되고, 새를 키우려면 시절 인연과 지속적 추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동력이 지속되려면 전체적인 삶의 전략과 존재론적 명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삶에서 고양된 힘을 지속하고 유지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기운을 용신이라고 했죠. 일반적인 사주에서 용신은 몇 가지 공식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응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절 인연으로 용신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가지고 기륭을 따집니다. 그런데 저는 용신을 능동적으로 운명에 개입하는 장치로 쓰고 있어요. 물론 그게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시절의 운도 맞물려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건 힘을 운명에 개입시키는 행위는 운명의 주체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오래된 기존의 나, 그 습관적 주체의 권력적 행패에 저항하는 것이기도 해요. 습관적 주체의 중력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삶의 전략은 아주 정교하고 기민하게 행사돼야 되겠죠. 그래야 영성적 욕망을 지속적으로 추동시키고 새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동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존재론적 명분이 필요하다고 했죠.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데리다의 차연 개념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